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 포브스가 이제 우버 투자자 비트코인 달러 0달러를 경고했다고 하네요. 네, 포브스의 3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우버의 초기 투자자인 유명 벤처 투자자 제이슨 칼라케니스가 비트코인은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수 있고 가격이 0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네, 그는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도 상관없는 순 자산의 1에서 5%만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포브스는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 또는 은행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널리 채택된다면 비트코인은 결국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우버의 초기 투자자인 제이슨 칼라케니스 이분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9,000달러 돌파 후에도 계속 부정적 전망이 이어진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폭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6월 3일 월요일 어제 짧은 회복 시도를 본 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또 다른 부정적인 조정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화폐 중 4개의 암호화폐만 글 작성 시점에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모스, 비트코인 SV는 15에서 15% 정도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론은 8% 가격이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XRP만 현재 파란불이 뜨고 있죠. 네, 지난 30일 9,000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비트코인도 여러 차례 회복선을 보인 뒤에 가격 교정이 두드려졌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8,600달러 선, 8,500달러 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시가총액 3위 코인이죠. 리플 XRP가 약간 상승이 있었던 몇 안 되는 상위 코인 중 하나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현재 격화되고 있죠.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보도 당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355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S&P 500, SPX와 이제 나스닥 종합 지수는 각각 1.3%와 5%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해서 여전히 너무나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냥 그저 그렇게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 정말 이들의 얘기처럼 0달러 아예 가치가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가격을 보게 되면 리플 XRP를 제외한 모든 코인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네요. 비트코인 SV가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리플 XRP는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네, 이렇게 리플 XRP의 가격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에 관한 소식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십 PDX 토큰으로 확장, XRP가 단기적으로 0.5달러에 도달할 것인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XRP의 이제 뉴스에 따르면 에너지 지원 방식의 암호화폐는 이제 에너지 지원 방식의 암호화폐들, 리플의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피드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PDX 토큰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석유가 지원하는 디지털 통화라고 하는데요. 네, 동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범용 인터뱅크 도구로서 속도와 효율성으로 인해 리플의 X 커런트 및 X 래피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X 커런트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은행이 국제 송금 중에 신속하게 통신을 할 수 있고, X 래피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통화로 쉽게 송금을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PDX 토큰을 통해 사용자는 중앙 권한 없이 땅에 있는 천연가스 및 인증 원유 매장량에 대해 투명한 디지털 통화 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토큰 이 팀이 이제 리플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리플의 이제 X 래피드 및 X 커런트 프로토콜의 효율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국경 간 송금에 관심이 있는 거의 모든 상위 기관들은 이미 리플의 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효율성을 알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XRP 2019년 가격 예측이라는 부제를 살펴보면 X 커런트 프로토콜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을 때와 별도로 XRP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4.0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X 커런트 4.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그 X 래피드와 이제 상호 호환이 되면서 XRP의 사용이 가능하죠.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네, 그러면서 X 래피드의 채택이 점점 증가하면서 XRP 사용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것들이 차례대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관들이 더 많은 X 래피드를 채택할수록 XRP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XRP가 6월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코인이다 라는 부제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플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많은 이런 커뮤니티의 논란을 불러오고 있죠. 네, XRP는 최근 알트코인 시즌 동안에 0.46달러만큼 이제 가격을 끌어올렸었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전 XRP 뉴스에서는 우리는 XRP가 매일 더 많은 채택을 하고 있고 곧 주력인 암호화폐의 이제 메이저 코인 탑 1인 비트코인만큼 대중화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5월에 조정을 경험하더라도 이제 6월 안에는 XRP가 0.5달러에 이제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리플 XRP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0.5달러도 굉장히 가치 평가가 저하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리플에 관한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전 CTO가 이제 7,002개의 비트코인 분실, 비트코인 결제 프로토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게 되면 리플의 전 CTO죠. 스테판 토마스가 최근 레딧에 이제 Ask Me Anything 아마를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 관련 이벤트에서 상금으로 받은 7,002개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주소 암호키를 잃어버렸다며 암호키를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토큰 자체가 아닌 결제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외에도 비트코인은 결제 지연, 에너지 낭비, 지리적 중앙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반면 XRP는 인터넷적 기술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개선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판 토마스는 지난부터 그러니까 예전부터 비트코인은 잘 작동하진 않지만 리플이 체인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해답이라는 것을 가능한 설득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XRP가 비트코인보다 거래를 더 쉽게 만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판에 따르면 이 코인의 문제는 지불 규약에 이제 관련된 것인데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결함은 거래 지연, 에너지 사용, 즉 전기 사용, 지리적 중앙 집중화 등인데 이런 문제들은 인터레저 기술로 해결을 하였다고 언급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참 리플 언젠가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많은 XRP 커뮤니티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날들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율성 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 XRP가 사실상 비교가 안 되게 네, 기술적으로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네, 아실 겁니다. 네, 글로벌 보험 블록체인을 위해 모인 B3I가 플랫폼으로 코르다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R3의 코르다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이 XRP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R3가 이제 코르다 세틀먼트를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코르다 세틀먼트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 첫 번째 암호화폐로 리플의 XRP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R3의 이제 코르다 세틀러에서 활동되는 것은 XRP와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제 B3I는 홈페이지를 통해 컨소시엄은 코르다를 기반으로 하여 어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코르다는 산업에서 증명된 기술과 기준을 제공하며 B3I 참여자에게 전문적인 IT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B3I의 설명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비트맥서 벤처가 필리핀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세이셸 소재 HDR 글로벌 트레이딩 리미티드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비트맥스의 투자 회사인 비트맥스 벤처스는 필리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PDAX에 투자했다고 하네요. 네, 전 SEC 보안 전문가가 SEC IEO 단속 본격화를 할 전망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CCN에 따르게 되면 최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속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존 리드 스타크가 미국 SEC가 곧 IEO를 단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IEO는 거래소라는 매개를 통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이제 투기를 조장하는 또 다른 투자 사기의 일종이라면서 SEC는 최근 IEO 열풍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칼을 빼들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하는데 또 그는 IEO는 벼락 부자를 꿈꾸는 투자자들에게 IPO를 연상시켜 노골적으로 그들의 자금을 탈취하려 시도한다고 언급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이제 집행부 책임자가 비트코인은 테러리스트들의 놀이터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 집행부에서 이제 20년간 근무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 존 리드 스타크 변호사가 비트코인은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데만 유용한 쓸모한 속임수다라며 일반 대중들은 이 암호화폐의 공허함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스타크 대변인은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거래소를 앞세워 투기를 조장하는 IEO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이어서 스타크는 비트코인이 사기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는 투자자들에게 약탈적인 사기꾼들에게 돈을 잃기 전에 그것을 피하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EO의 규제 스왑 계획이 있다고 하죠. 이건 앞서 언급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본과 미국, 유럽은행이 협력하여서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을 위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미국, 유럽의 대형 은행이 협력해서 해외 송금에 즉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고유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한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는 일본, 미국, 유럽의 은행들이 5월 5천만 달러, 약 한화로 595억 원을 출자해서 영국에 설립한 파이널 이거 발음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뭔가 철자가 잘못된 것 같죠. 네, 파이널리티 인터내셔널이 발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 회사는 스위스 은행인 UBS 그룹, 미국 스테이터스 스트리트,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방코 산단테르, 뉴욕 멜론 은행, 바클레이스 도이체방크, HSBC 등 일본, 미국, 유럽의 14개 금융기관이 출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용하는 암호화폐는 유틸리티 결제 코인 USC로 불린다고 하는데, 네, 파이널리티가 은행 계좌를 각국의 중앙은행에 개설하여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USC를 통해 통화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것이 리플의 XRP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여기 이제 나온 은행들을 보게 되면은 리플의 파트너인 은행들도 다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가 베네수엘라 채굴 부품 판매업체 코인코인에 결제를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현재 암호화폐가 빠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이죠. 이 나라는 국가 법정 화폐의 초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네, 카라카스에 본사를 둔 채굴 장비 공급업체 코인코인이 암호화폐 공급을 받아들이기로 한 베네수엘라 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골드러시 시절 삽 판매자들이 금 덩어리 교환을 받아들였듯이 현대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코인코인은 디지털 코인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19세기의 화폐 공급이 귀금속에 기반을 두고 있었을 때 그 현상이 금광산업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다면 우리 시대는 암호화폐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코인은 이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매장은 중국 거대 비트메인이 제조한 다양한 엔트마이너 모델을 포함하여서 암호화폐 채굴용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 품목은 모두 미국 달러와 유로화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그리고 대시 등 베네수엘라에서 인기 있는 주요 암호화폐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 캐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베네수엘라부터 터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암호화폐 통화 채택의 선두주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코인을 그들의 수입의 가치를 보존하고 심지어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정말 이런 베네수엘라라든지 터키 등 지금 정치적이라 아니면 자국, 법정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곳에서 비트코인의 채택, 즉 암호화폐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네, 디지털 도서관 스크리브드가 이제 비트코인 백서 사본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의 저작권 탓인가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네요. 참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디지털 도서관 스크리브드가 비트코인 백서 사본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비트코인 SV 진영의 수장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미국 저작권층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코인데스크는 사실상 크레이그 라이트의 저작권이 담긴 백서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지만 스크리브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스크리브드는 자사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비트코인 백서 접근이 비활성화됐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 정말 저작권 한번 이렇게 신청했다가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 저 기사에서 크 박사에 관한 이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암호화폐 규제 칼날 인도 규제 보고서 준비 완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간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내 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었죠. 네,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닷컴 뉴스가 인도 현지 매체를 인용해서 인도 정부가 1년여의 분석과 심의를 거쳐 인도 내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담은 보고서를 재무장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인도 수바시 찬드라 가르그 재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보고서가 준비됐다며 보고서가 승인되면 대중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인도 중앙은행은 이제 인도 내 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바 있죠. 네, 이러면서 인도 거래소가 폐쇄된 일도 있었는데요. 네, 대법원의 암호화폐 규제를 촉구하는 등 꾸준히 암호화폐에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대법원 또한 임시적 은행 암호화폐 업무 허가를 주장하는 현지 거래소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 중앙은행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면서 반면 인도 내부적으로는 인도 기업 44%가 블록체인 채택을 시도 중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인도에 관한 규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는 가운데 또 페이스북이 사업의 첫 국가로 유망되는 곳이 바로 인도다라고 언급이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본인의 첫 사업, 암호화폐 사업을 인도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한 방에 딱 이렇게 확정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럴 것이다라고 왜 나올까요? 네, 아니땐 굴뚝에 뭔가 연기가 나는 법은 없겠죠. 참 신기합니다. 과연 인도에 관한 이러한 규제 소식들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전 CTO죠. CTO, 발라지 스리니바산. 이름도 힘드네요. 전 코인베이스의 CTO 발라지 스리니바산이 트위터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모든 기술 산업은 결국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재건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는 암호화폐 기술로 법인 설립, 펀딩, 결제 정보 송수신, 스톡 옵션, 유저 인센티브, 암호화된 메시징 서비스, 신원 인증, 회계, M&A, 거버넌스 등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모든 것을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올릴 수는 없으므로 여러 분야에서 오프체인이 이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제약 분야 블록체인 프로젝트 메디레저에 합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고 합니다. 네, 메디레저는 약품,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서 누가 언제 제품과 접촉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환불 프로세스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네, 메디레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월마트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마트 중 하나인데, 네,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월마트가 메디레저에 합류했다. 뭔가가 이제 메디레저의 뭔가를 보고 한 거겠죠. 네, 메디레저 혹시 투자하신 분들 한번 좀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일 서울경제에 따르게 되면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암호화폐가 불러올 위험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FSB는 이제 국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제 수준의 금융 감독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31일 FSB는 암호화폐의 규제적 접근과 잠재적 차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시장 규제 당국이나
지불 시스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는 암호화폐가 규제나 체제 밖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됐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제적 규제나 권고가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보고서는 결론에서 주요 20개국 G20은 국가 간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암호화폐에 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좋게 보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안 좋게 보십니다. 중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오셔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의도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암호화폐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신념에 맡겨서 각자의 신조대로 암호화폐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게 이제 더욱더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이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안 좋게 암호화폐 시장 망할 거다, 이제 비트코인 영원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누가 알까요?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로 확장이 돼서 주식시장처럼 커지게 될지 아니면 비관론자분들의 말씀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죠.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겁니다. 저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커진다에 베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블록체인 구직 커뮤니티 플랫폼 오프니티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구직 커뮤니티 플랫폼 오프니티가 최근 한국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오프니티는 기업과 전문 인력을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 커뮤니티 이코노미 생태계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업의 전문 인력 구인을 돕고 적합한 인재들의 취업을 돕는다는 데 설명하고 있네요. 바이낸스의 CEO가 현재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 중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CEO죠. CG가 방금 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트위터 계정 크립토 배트맨의 이용자가 바이낸스가 이미 바이낸스 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BP를 발행한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자오장평 CEO는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며 200파운드 정도의 소규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꼭 실현될 일이다라고도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바이낸스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합니다. 바이낸스의 CEO 정말 사업적으로 많이 배울 만한 인물인 거는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제 또 코인베이스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이중 지불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총 13차례의 이중 지불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중에 3,655개의 비트코인 캐시는 원래 의도된 수신자에게 전송된 반면 216개의 비트코인 캐시는 신원 미상의 월렛으로 전송됐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안 보고 가면 좀 아쉽겠죠. 현재 66으로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회복했지만 아직까지는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이면 시장의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수치, 그냥 딱 암호화폐 시장 공부해보고 조금 생각해보고 괜찮으면
내 돈 넣을 것이다. 이런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1일 61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현재 66포인트로 소폭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6월이 끝나기 전에 70, 80, 90, 네, 6월 말에는, 네, 6월달 마감은 90포인트에서 한번 마감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이제 찍은 지 한 25분 정도 뭐 된 것 같습니다. 552원, 525원이죠. XRP 한번 F5번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지. 네. 항상 네,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 같네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네, 지금의 이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딛고 내일은 크나큰 상승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정말 마지막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했다는 의미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